물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봄을 알리는 경칩이 내일 모레 그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한파와 폭설 이런 고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벌 키우기에 우왕좌왕 했으리라 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만 잘 하셨다면 벌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원래 벌이 많이 없어졌다. 또 30년 40년 하신 우리 선배님들도 갈수록 벌이 안되고 더 어렵다. 주위에서 유명한 강사들 많이 초빙을 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도 안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박종규 양봉TV를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이어서 잘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동안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그렇게 반복을 했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왜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달 양봉관리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초순 양봉관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89페이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3월 초순 양봉관리 요 몇 줄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겨울에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기어나온다.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기가 경칩이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이 시기에 양봉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월 양봉관리 방법을 살펴보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1번 봄벌 깨우기 이것도 여기까지 제가 낭독을 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벌 깨우기 갈로 1번 봄벌을 경칩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깨워 산란을 일찍 유도하는 것이 현재 유행처럼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이 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봉기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육아 도중 월동벌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또 3월 초는 벌이 줄어드는 충감현상도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봄벌 시작, 즉 깨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깨우기인데 그걸 이제 봄벌 시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봄벌 다 깨우고 시작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3월 초에 경칩 때 깨우라는 그 의미는 약한 봉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 벌, 개체수가 많은 강한 벌들은 좀 일찍 깨워도 괜찮고 약한 벌은 경칩이 늦게 깨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경칩이 깨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봉군보다도 좀 늦게 깨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한 벌을 먼저 깨워가지고 빨리 강한 벌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벌을 먼저 깨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약한 벌을 벌써 먼저 깨워놓으면요 지금 2월달 우리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소환 대환 추위를 2월달에 한파가 와가지고 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찍 깨운 벌은 더 손해를 보고 조금 전에 말했던 충감 현상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벌은 늦게 깨우는데 그 시기가 늦게 깨우는 시기가 바로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라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봄벌 깨우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걸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지금 다 봄벌을 시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 정도 일찍 깨운 거나 지금 깨운 거나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봄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추운 날씨, 즉 한파가 계속 몰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우리가 건드려 가지고 화분떡을 넣어줘봐야 크게 벌이 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씨와 기후를 봐서 늦게 깨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강군도 지금까지 안 깨우고 뒀다. 그러면 이 벌들이 우리가 손을 안 댔다고 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군들은 이미 벌통 안에서
자기들끼리 벌써 육아를 시작하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입춘에 내금하고 우수경칩을 깨우자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남들이 일찍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찍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금년에 아마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벌 깨우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봄벌 깨우는 약한 봉군을 늦게 깨우주라는 그런 약한 약군입니다. 약군을 늦게 깨우줘라.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럴 겁니다. 왜? 한파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이 시기에 봄벌 깨우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봄벌 시작하고 하면서 화분떡 넣고 식량 점검하고 이건 다 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 잘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할 게 뭐냐? 봄벌 시작 후 관리예요, 관리.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깨우고 난 이후에 벌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봄벌 깨우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자꾸 뚜껑을 빈번하게 열어봅니다. 산란했나 안 했나, 여왕벌이 있나 없나,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봄벌을 깨웠다 그러면은 내부에 식량과 화분이 넉넉하게 들어있다면은 그 이후의 관리는 절대로 벌통을 열면 안 돼요. 열기 금지.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열어보면 안에서 말이야 산란하는지 안 하는지, 안에서 뭐 저기 또 난리치기면 어떻게 하느냐. 난리치길 거 없어요. 벌들이 안에서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어보지 마라. 약 30일에서 35일간 벌통 뚜껑을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열어보는 순간 그 벌은 3, 4일 더 늦어지거나 벌들의 스트레스를 줘서 산란을 중시하거나 그만큼 느리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벌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벌은 자연곤충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에 가온을 해서 또 뭐 매일 일주일마다 한 번 열어보고, 여왕벌 만약에 열어봐가지고 산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또 여왕벌이 없으면은 어떤 조치를 이 시기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여왕벌이 없어도 어째서 그만이고, 산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가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봄벌 시작하고 나서 또 한 달이나 30일 후에 한 팔이 터져나올 때까지, 즉 그 개체수가 좀 불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안 열어보면은 안에서 엉망진창이 될 텐데, 엉망진창 안 돼요. 많이 터져나와가지고 사양기나 경립판 뒤로 한 매, 두 매 벌이 빠글빠글하게 떡벌이 돼가지고 넘어와 있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우콤 한 주먹만 넘어와도 이건 증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손을 대가지고 증소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벌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여태까지 그걸 알았습니까? 여태까지 선배님이 하는 대로,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어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봄벌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30일이나 35일만 열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4월달, 5월달은 그게 아니죠. 4월달, 5월달은 5월이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주일이나 5일마다 내금하면 안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벌통 안에 식량과 화분이 넉넉하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 기간에 열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하자고요. 덮어놓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녀보면은 또 전국에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분들이 주위에서 깨우니까 깨우고 약치니까 약치고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니까 벌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벌은 자연곤충입니다. 그들만의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거는요, 먹이만 충분하고 보온만 어느 정도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해줄 게, 우리가
도와줄 거는 5% 내외예요. 95% 이상 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냥 뭐 애 키우듯이 그냥 뭐 육아하고 다 그냥 육아를 내가 합니까? 벌이 하는 거예요. 벌이가 육아할 수 있는 조건만 우리가 갖춰주는 것이 우리 임무예요. 너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증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봄벌 시작하면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벌통 열기 금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온입니다. 1번 보온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보온.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봄벌 시작하는 한 10일 후에나 그때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극 사용은 여러분들 언제 하십니까? 지난 시간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극 사용 언제 하십니까? 봄벌 시작하시면서 자극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봄벌 시작하면서 일주일, 열흘 후에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간에 30도 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용 뚜껑 열든지, 뭐 자동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안 열고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비닐봉지 사용을 하게 되면 벌통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열지 말았는데 열어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봅니다. 그래서 자극 사용 언제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통 뚜껑을 열 때 30일, 35일 후에 자극 사용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극 사용 왜 하느냐?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 사용은 그 말 그대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어떤 자극? 아, 이게 자연에서 유밀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이제는 새끼 잘 키우고 할 수 있는 외기 온도도 좋고 새끼를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먹거리도 있고 온도도 좋고, 그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럼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이걸 안 하니까 한 달 동안 벌통 내부에 있는 식량을 차곡차곡 빼먹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다 빈 공간에는 바로 산란을 많이 해서 새끼를 많이 넣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빈 벌방, 소방에 식량을 갖다 채우게 되면은 그만큼 산란 공간이, 산란 영역이 좁아지죠. 그럼 벌이 많이 안 태어나니까 벌이 안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두게 되면은 거의 다 파먹고 빈방이 생기니까 꽉 산란을 다 한다는 거죠. 그때 자극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밤에 영하로 내려가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봄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달 후게 되면은 외기 온도가 엄청나게 좋죠. 18도, 20도 이렇게 되면은 낮에 온도가, 그러면 벌이 그냥 활발하게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물론 야간에는 온도가 떨어집니다만은 야간에는 활동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외기 온도와 좋고, 그때 자극 사용을 딱 해주게 되면은 아주 벌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육아를 하기 시작해서 벌이 3월달에 빨리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3월달, 4월달 벌이 왕창 늘어나는 그것만 해도 아가씨아 꿀 채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월달에 꼭 1월달에 깨워야지 아가씨아 꿀을 채민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가씨아 꽃이 항상 개화가 되어 있고 유밀이 될 때는요, 청년벌들이 빠글빠글 해야 됩니다. 유봉이나 노봉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3월달부터 4월달에 많은 청년벌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극 사용은 함부로 너무 일찍 자주 하셔도 안 됩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2월달에 했던 것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자극 사용하는 시기에, 자극 사용하는 양, 자극 사용하는 기간, 여러분들 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극 사용. 그래서 이걸 너무 일찍 하지 마라. 궁금하더라도 봄벌을 시작하시면서 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2월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또 따라 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못 빼깁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약을 치워왔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약제를 살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약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산란을 쫙 육아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약을 하게 되면요, 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지금 응애가 몇 마리 있다 할지라도 그 응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도 벌이 태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벌한테 피해갈 정도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뚜껑 열고 약을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건 지금은 뭐 화학적인 약제건 친환경 약제건 뭐든지 지금 하면은 방해가 됩니다.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만 잘해주고 그냥 벌한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손 안 대는 것이 벌한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도 지금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하는 거 있다면은 요거는 필요합니다.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소독? 벌통, 그 공소비, 양봉장 주변 이렇게 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약제한 거는 어떤 목적으로 약제를 했습니까? 응애 잡으려고. 가시응애, 바로가응애. 여기만 꽂혀가지고 그냥 벌한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속칭 진드기만 잡겠다고 해서 계속 약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은 더 피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응애만 볼 것이 아니라 병균, 세균, 바이러스, 즉 부적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고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바이러스 병 일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응애만 눈에 보였지 다른 건 눈에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보고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양봉장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양봉장에만 엄청나게 위생 상태가 불량한 그런 양봉장이 많습니다. 벌통 주변에, 벌통 밑에 보면 수십 년 썩은 사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병균, 세균이 버글버글합니다. 깨끗이 좀 끌어내고 지금부터라도 뭐 지나간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한 이후에 소독을 몇 차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래도 좀 덜 바쁜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지 그나마 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게 봅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사는 주변에 환경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병균이 많이 질병이 생기듯이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응애 잡기 위해서 약을 하는 것보다 미리 이런 소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질병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3월 초순 양봉 관리도 2월 달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3월 중순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